참여하시는 감사하겠고요. 오늘 발표는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분의 발표자께서 20분씩 진행하시고 그리고 20분의 패널 및 프로 질의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줄 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이민센터의 조종훈 센터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소리 안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보안 인재센터장 조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자리를 이렇게 어렵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릴 오늘 주제는 그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현재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방향으로 인력이 이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러도 예. 한국의 정보보호 추진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한국의 정보보호 추진 체계는 크게 이제 세 축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그리고 국방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서 각각이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국방부가 맡아서 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처들도 전부 이제 정보보호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져온 저희 그 기사에서의 그림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과기정통부 밑에 산하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직도입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요. 일단 그 5개의 본부와 2실 11단 7센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제일 위에 경영기획본부가 이제 전체 기관의 경영을 맡고 있고, 그 밑에 본부가 정보보호 산업본부에서 정보보호에 관련된 산업진흥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밑에 인터넷 서비스 지원본부에서 인터넷 주소라든지 아니면 분쟁 조정이라든지 하는 인터넷 서비스 일을 맡고 있고요. 그 밑에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나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본부에서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인재센터는 정보보호 산업본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보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이 체계도는 사실 업데이트된 체계도는 아니고요. 2016년도에 발표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생애 주기형 시큐리티 인력 양성 체계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잠재 인력과 예비 인력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나누어서요. 잠재 인력은 초중고 인력 그리고 예비 인력은 대학 학생과 그리고 구직자 그리고 전문 인력은 이 재직하고 있는 현장 인력이라든지 거기 관리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대상이 되는 인력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때 체계를 잡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기사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비 인력과 전문 인력 중심으로 기사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16년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19년 초까지 진행한 사업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 고등교육기관들이나 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보보호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교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동아리를 지원 그리고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서는 산업 분야별로 융합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K-쉴드라고 불리는 최정예 사이버 전문가 양성 교육, 그리고 시큐리티 짐이라고 불리는 실전형 훈련장을 운영하고 주요 직무별로 단위 기술 습득 과정, 그래서 작은 그 교육들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재 발굴을 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민간 교육기관들을 좀 양성하기 위한 K-쉴드 주니어 교육과정, 그리고 코드게이트라고 불리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 그리고 차세대 보안 리더 과정, BOB라고 불리죠. 이 보안 리더 과정,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으로서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부 다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성과로는요, 2015년까지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 규모가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89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이제 18년도에는 133억 정도로 늘었고요. 이게 19년도, 20년도 때는 계속해서 더 늘었습니다. 160억 이상으로 이제 그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성되는 인력 규모도 확대가 됐었는데요. 15년도에 700명 정도의 규모의 인력이 양성되던 것이 18년도에는 1,800명 정도로 늘었고요. 또한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공급도 확대를 해서 실제로 이에 대한 효과로서 정보보호학과는 15년도에 84개였던 것이 157개로 18년도에 늘었고요. 지금 현재 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간된 정보보호 백서에 보시면은 19년도에 그 정보보호학과 수는 160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배출 인력도 15년도에는 1,055명이었던 것이 18년도에는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1,846명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산과 인력이 확대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4개교를 선정하면서 특성화 대학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합해 있는 그 컨소시엄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이나 융합보안 대학원을 운영해서 이 석사과정과 그리고 기업들을 연계를 했고, K-쉴드 주니어라고 불리는 교육기관과 그 기업들 간의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육 훈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여러 개를 조성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큐리티짐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훈련장이나 K-쉴드 주니어에서의 실습형 교육장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좋지만은 않는데요. 그 외 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제 정보보호 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2년과 2014년, 2016년 이렇게 경년으로 계속해서 인력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한 해를 건너뛰었고요. 2019년도로 해서 이제 네 번째로 인력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직무와 수준별로 인력 수급 실태와 전망 분석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산업 인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정보보호 인력과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인력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인력 현황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보보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지었고요. 직무를 보안 관리와 보안 제품 그리고 보안 서비스, 보안 사고 대응으로 직무군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NCS라고 불리는 정보보호 직무 표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보호군에 대해서 직무군이 나와 있는 것과 약간의 카테고리는 조금 다를 겁니다.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그 하부 직무 유형으로서는 똑같은 유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는 정책이나 전략 기획, 그리고 보안 관리 운영, 그리고 보안 감사나 인증 심사, 그리고 보안 교육 훈련에 관련된 직무를 얘기를 하고요.
보안 제품에 관련된 직무군은 보안 제품 설계 분석, 그리고 보안 제품 개발, 그다음에 보안 제품 기술 영업, 그리고 보안 제품 설치와 유지 보수에 관련된 직무 유형입니다. 보안 서비스 직무군에는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물리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보안 사고 대응 직무군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직무와 보안 사고 조사와 수사에 관련된 직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직무군에 따라서 각각의 직무군에 어떠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향후에는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겠는지를 조사한 것이 바로 인력 현황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인력은 2016년도에 전체 12만 3,743명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13만 5,194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순증이 11,451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13만 5,194명 중에서 일반 기업은 8만 4,539명, 그리고 공공부문은 4,380명, 그리고 보안 기업은 46,27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공공부문은 2016년도에 있는 조사와는 약간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좀 달라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안에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사 대상 범위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인력은 현재 약 25.2%가 경력 3년 이하의 신입급이고요. 30.8%가 4년에서 6년 정도의 경력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7년 이상의 경력자가 나머지 약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신입에 대한 신입급의 인력이 굉장히 크고요. 일반 기업은 신입급보다는 4년에서 6년 정도의 경력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보안 기업들 있죠. 이 보안 기업들,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신입 인력이 29.7%, 그리고 4년에서 6년 되어 있는 그 경력자가 26.7%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반 기업과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보안 관리 인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체 보안 관리 인력이 65.4%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보안 제품에 대한 개발 및 공급에 관련된 인력, 그 다음이 보안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사고 대응 인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 관리 인력은 주로 공공부문과 일반 기업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보안 기업에서는 제품 개발 및 공급에 관련된 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별로도 그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보시면 전체 13만 5,194명 중에서 실제 전공자는 2.8%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공자보다는 전공 외 관련 학과 학생들이 34.3%,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비관련 학과 학생들이 53.9%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정보보호에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후에 재직자 현업에서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보호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채용에 관련되어서는 실제 2018년도에는 12,128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17,501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2019년에는 17,501명, 그리고 2020년 현재로서 계획으로는 16,946명 정도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는 19년도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 코로나라든지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채용은 이것보다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19년도에 굉장히 채용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 관리에 대한 채용 비중은
감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안 제품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보안 서비스도 늘어나고 사고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보안 사고 대응 인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채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탈락 인력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락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그 퇴직이 되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는 인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직을 통해서 각각 같은 분야에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탈락 인력들도 전부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락 인원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것은 보안 관리 쪽에서는 탈락 인력들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안 제품 개발 및 공급도 1.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마 보안 서비스에서는 14.8% 정도의 인력이 2018년도에 탈락을 했다. 그리고 보안 사고 대응에 있어서는 42.5% 정도의 인력이 지금 탈락을 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직이라든지 이동을 하는 아니면 다른 업무로 변환하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보안 사고 대응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락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사유별로 정보부 인력 탈락 현황을 보시면 일단 전체 100% 중에서 동 분야 2018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동 분야 및 타 회사 등으로 이직을 한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다른 회사 혹은 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직을 한 사람들 혹은 뭐 창업을 한 사람들이 가장 컸고요. 64.3%였고요. 정년 퇴직이나 진학 혹은 타 업무로 전환을 한 사람이 21.7% 그리고 사내에서 정보보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한 사람이 10.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정년퇴직이나 타 업무 전환이나 되는 경우가 작지는 않다. 한 35% 이상,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탈락 인원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런 탈락을 막는다는 것은 뭐 아주 힘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혹은 인력들이 한 회사에 있다가 다른 업무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보보호 업무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대체 수요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 구조 문제점들을 이제 좀 나열을 했습니다. 실제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제 발표 자료에는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년 그 수급차가 한 1,4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향후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예로 IoT 시장 전망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약 39%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에서의 인력 공급은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과 실제 구직자의 질적 미스매치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을 채용할 때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은 49.9%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현장과 인력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기관별의 그 교육 인프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별로 전문 교육기관 비율을 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85%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도권의 85%가 위치하는데 실제로 배출되는 인력들은 비수도권에서 69%의 인력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별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추진 방향을 실제 지금 19년도라고 적었지만 이 정책 추진 방향을 18년도 말에 이제 수립을 했고요. 이 18년도 말에 있는 그 정책 추진 방향을 보시면 일단은 양적으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정보부 전문 인력 양성을 1만 명 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처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이버 보안 훈련장의 온라인화를 확대하고 그리고 융합 보안 그리고 지능형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에 관련된 AI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이 IT와 융합이 되면서 발생하는 융합 산업에 대한 보안 인력, 즉 융합 보안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관련해서는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혹은 민간 사립 교육기관의 교육시설과 커리큘럼 구축을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조사를 경련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이런 그 교육 수요 조사나 아니면 현황 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이것을 경련을 매년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부처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과 수요 기업 간의 업무 협약을 확대를 해서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원활하게 수요 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 협약을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 허브를 구축한다라는 또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그 기관들이 실제로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생들을 배출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통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무별로 교육 프레임워크와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각각의 직무별로 필요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과정 인증제, 그래서 교육 과정이 실제로 퀄리티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제나 혹은 우수 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교육기관의 품질을 늘리겠다 하는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거 발표된 내용은 18년 말의 내용이고요.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에 따라서 우리가 언택트 사회가 올 때 앞으로 언택트 사회 관련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혹은 디지털 뉴딜 사회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방향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앞에서 생애주기형 인력 양성이라고 했지만 생애주기별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생애주기에 있어서 각각의 경력 관리를 할 때 이 사람의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그 경력 관리를 정보보호 인력의 그 생애 단계별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정보보호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정보보호 직무와 경력 수준별 그리고 교육 체계를 확립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육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교육 체계를 확립한다는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교육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과 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의 이제 기관별로 교육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배출이 되는 인력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어떠한 직무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협력 관계를 가진다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 이런 기관별로 조직 간의 원활한 인력 성장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개의 방향이 현재 2020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그 인력 양성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자료를 포함시켜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최종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최종본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지만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